3. 벨라미 일가. 그런 끔찍한 사건만 아니었더라면 프로어드까지 걷는 일이 퍽 즐겁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윽한 풀냄새, 빛나는 햇살이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프로어드 마을은 반원형으로 쑥 들어간 해안선에만을 따라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마을의 좀 높은 곳에 현대식 건물이 몇 채 있었는데 스테커허스트는 그 중에 한 집으로 홈즈를 안내해 갔습니다. 저 집입니다. 탑이 있는 매우 훌륭한 집이었습니다. 과연 돈을 많이 모은 모양이라고 홈즈는 혼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하며 스테커허스트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집에서 한 사나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아이언 머독이었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길 한가운데서 딱 마주쳤습니다. 여어. 스테커허스트가 말을 걸었습니다. 머독은 가볍게 인사를 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스테커허스트는 황급히 그를 불러세웠습니다. 여보게. 무슨 일로 여기 왔었나? 그러자 머독은 불끈하여 내가 당신의 직원임에는 틀림없지만 직장을 떠난 곳에서까지 지시를 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대답하기 싫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스테커허스트는 얼굴을 붉히며 화를 버럭 냈습니다. 아니, 무슨 대답이 그런가? 홈즈 씨도 계시는 자리에서 신뢰도 이만저만이 아니군. 머독도 지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소장님이야말로 신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남의 사생활까지 간섭하려 하시니 말입니다. 이렇게 되자 스테커허스트는 거의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보아 넘겼지만 이젠 더 참을 수 없네. 하루라도 빨리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게.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맥파슨이 없는 훈련소엔 더 머무를 생각이 없으니까요. 머독은 어깨를 으쓱 올렸다 놓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쏘아보며 스테커허스트는 내뱉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버릇없는 녀석이야. 그 순간 홈즈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이언 머독은 달아나려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벨라미의 집에 가면 무엇인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홈즈는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은 스테커허스트를 재촉했습니다. 자, 저 사나이에 관한 건 다음으로 미루고 어서 가도록 합시다. 예, 저 녀석의 말투에 하도 기분이 상해서 그만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며 스테커허스트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빨리 가봅시다. 이윽고 그들은 벨라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벨라미는 붉은 턱수염을 기른 중년 사나이였습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수염빛깔 보이지 않게 뺨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홈즈가 맥파슨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무 말도 듣기 싫소. 맥파슨에 대해선 전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해왔소. 청혼도 하지 않고 다 큰 처녀를 불러내곤 해서 말이요. 하긴 청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빈털터리에게 내 딸을 주진 않았을 테지만 그때 아름다운 아가씨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벨람이었습니다. 홈즈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랐습니다. 듣던 것 이상으로 매혹적이었습니다. 모두는 잠깐 스테커허스트와 홈즈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스테커허스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누구라는 것을 안 모양이었습니다. 직업훈련소 소장님이시죠? 맥파슨 씨가 죽은 것은 이미 알고 있으니 자세한 말씀을 해주셔요.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와서 알려주고 갔소. 톰 벨라미가 대신 설명했습니다. 그가 머독이라는 것은 곧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벨라미 곁에 잠자코 서 있던 사나이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소동에 구태여 모두를 끌어들일 건 없잖소. 벨라미의 아들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두는 오빠를 노려보며 오빠가 상관할 일이 아니어요. 하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셔요. 어쨌든 지금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분이 말이어요. 저도 범인 찾는 일을 돕고 싶어요. 그래서 스테커허스트 사건의 경위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모두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홈즈는 모두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머리도 좋고 영리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테커허스트의 이야기가 끝나자 모두는 홈즈를 돌아다보며 말했습니다. 홈즈 씨, 저는 선생님을 알고 있어요. 범인들을 꼭 잡아주셔요. 부탁이어요.
범인이 누구든지 저는 어디까지나 선생님 편입니다. 모두는 아버지와 오빠 쪽을 도전하듯이 바라보았습니다. 범인이 벨라미와 그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말인가?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으나 홈즈는 곧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고맙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여자의 직감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방금 범인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범인을 두 사람 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맥파슨 씨에 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용기도 있고 힘도 센 분이었습니다. 심장이 좀 나쁘긴 했지만 상대가 사람이라면 절대로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홈즈는 이 모드란 아가씨에게 깊은 호감이 갔습니다. 스테커허스트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둘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홈즈가 모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톰 벨라미가 나무랐습니다. 모드, 쓸데없는 일에 말려들지 말아라. 모드는 난처한 듯이 홈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여기서 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모든 게 세상에 알려질 테니까 여기서 이야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고 홈즈는 시체의 호주머니에서 모드가 쓴 것으로 생각되는 종이 쪽지가 나와 그것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신문할 때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미리 맥파슨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줄 수 없을까요? 모드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 일이라면 대수로운 일도 아니고 또 지금에 와서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우린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입니다. 언제 그런 약속을 했지? 벨라미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모드는 상관하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맥파슨에겐 늙은 삼촌이 계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우리들의 결혼에 반대하게 되면 맥파슨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 비밀에 붙여두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벨라미가 불만을 토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그랬니? 그렇다면 나도 반대하진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저희들을 좀 더 이해해 주셨더라면 숨기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무조건 맥파슨을 미워하셨잖아요. 그야 당연하지. 그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너를 맡길 수는 없었으니까. 하지만 유산을 받을 수 있단 말을 했더라면 이야기는 달라졌겠지. 모두는 그런 말을 하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람을 평가한다는 건 좋지 않은 일이어요. 가슴속에 맺혀있던 말을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나서 모두는 가슴께를 더듬어 구겨진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맥파슨 씨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쪽지라면 이 편지의 답장일 거예요. 그녀가 내민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간단한 내용이 씌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화요일 밤 바닷가에 늘 만나던 장소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밖에는 나갈 기회가 없습니다. 맥파슨. 화요일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밤 맥파슨 씨와 만날 예정이었어요. 하며 모드가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홈즈는 그 편지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이건 우편으로 온 게 아니군요. 누구를 통해 받으셨지요? 모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대답하고 싶지 않군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조사하시는 문제와 관계가 없는 일이니까요. 홈즈의 얼굴에 얼핏 실망의 빛이 감도는 것을 보고 모드는 얼른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는 어떤 질문이라도 응하겠어요. 그 말대로 모드는 홈즈의 질문에 척척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푸는데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은 없었습니다. 홈즈는 조금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맥파슨 씨 이외에도 당신에게 구혼을 한 남자가 있었겠지요? 모드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 사람이었습니까? 이번에도 모드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홈즈는 계속 캐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아이언 머독 씨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까? 모드는 더욱더 얼굴이 빨개져 망설이더니 예, 하지만 저와 맥파슨 씨의 관계를 알고 난 뒤로는 절대로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홈즈의 머릿속에 또다시 머독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머독을 둘러싼 의혹의 안개는 점점 짙어가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홈즈와 스테커허스트는 벨라미의 집을 나왔습니다. 아이언 머독에 대한 걸 좀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홈즈의 말에 스테커허스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습니까?
글쎄요, 머독이 방을 비운 틈을 타서 그의 방을 몰래 조사해보고 싶은데 그 일이라면 걱정 마십시오. 두 사람은 얼마쯤 기운을 되찾아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4. 개의 죽음. 사건이 일어나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조사가 계속되었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독에 대한 조사도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홈즈는 실망하였습니다. 사건이 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단서조차 못 잡은 것은 홈즈로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이번 일로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고 스테커허스트에게 탄식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럴 즈음에 개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홈즈는 시중드는 늙은 가정부로부터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가정부는 신비한 안테나라도 갖고 있는지 마을의 온갖 소문을 용케도 잘 알아가지고 전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가정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죽은 맥파하슨 씨의 개가 참 가엾게 되었어요. 홈즈는 마을의 소문 따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이 말에는 문득 마음에 집히는 게 있었습니다. 맥파하슨의 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정부는 홈즈가 자기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기쁜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주인의 죽음을 슬퍼한 나머지 그 개도 따라서 죽었다는군요. 얼마나 가엾어요. 그 말을 누구에게서 들었소?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걸요. 그랬던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줘요. 그 사건 이후 개는 몹시 슬퍼하여 일주일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군요. 그러더니 오늘 아침 맥파하슨 씨가 죽은 바로 그 바닷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는군요. 맥파하슨이 죽은 그 바닷가에서? 홈즈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예. 개는 정말 충직한 동물이어요. 주인의 뒤를 따라 주인이 죽은 장소에서 죽다니 도저히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홈즈의 귀에는 이미 가정부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개가 주인의 뒤를 따라 죽는 일은 가끔 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죽다니 우연치고는 묘한 우연이군. 누군가가 그 개를 죽여서 같은 장소에 끌어다 놓은 것은 아닐까. 분명히 머독은 그 개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진 일이 있었다. 그렇다고 설마. 아무튼 가서 조사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홈즈는 즉시 직업훈련소로 갔습니다. 홈즈가 용건을 말하자 스테커허스트는 개의 시체를 발견했다는 학생을 불러주었습니다. 아마 주인의 냄새를 맡으며 뒤를 쫓은 것 같습니다. 이젠 기분 나빠서 수영도 못하겠습니다. 하며 학생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홈즈는 개의 시체를 보러 갔습니다. 개는 테리어종으로 매트 위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이미 몸은 굳었으며 눈이 튀어나오고 다리가 뒤틀려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모양이군. 하고 홈즈가 중얼거렸습니다. 훈련소를 나온 홈즈는 벼랑을 따라 맥파하슨이 변을 당한 바닷가로 내려갔습니다. 해는 이미 기울고 벼랑의 그림자가 수면에 비쳐 낯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다새 한 쌍이 울면서 머리 위를 맴돌 뿐 생물이라곤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어슴푸레한 어둠 속에서 바닥을 살피던 홈즈는 겨우 개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발자국은 맥파하슨이 수건을 놓았던 바위 근처 모래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맥파하슨은 여기서 옷을 벗었다. 맨발자국이 이를 증명하고 있어. 그리고 그가 물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수건이 접힌 채 물에 젖지 않았던 것으로 알 수 있다. 홈즈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서 열심히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위는 점점 어두워졌으나 홈즈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 자리를 떠날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이 나지 않자 홈즈는 터덜터덜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홈즈가 마침내 어떤 생각을 붙잡은 것은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가 벼랑 위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아! 머리를 무엇으로 힘껏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홈즈는 우뚝 멈춰서서 떠오른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 홈즈의 머릿속은 여러 가지 물건이 꽉 찬 창고 같아서 무엇이 들었는지 자신도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방금 홈즈는 그 중에 하나를 끌어냈습니다. 좋아, 집에 돌아가서 조사해보자. 만약 내 생각이 틀림없다면. 홈즈는 힘차게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